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강 공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 앵커 두 분께서는 주말에 한강공원 좀 나가 보셨나요? 저는 뭐 종종 친구들과 나가서 돗자리 펴놓고 치킨 시켜 먹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네. 선배님께서는 저는 한강 옆에 살았는데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학교 가까워서 지각한 뭐 셈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과 같네요. 네. 사실 한강공원 가면은 새롭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텐트족입니다. 네,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은 발 디딜 틈이 없는 게 또 한강공원 텐트족들인데요. 네. 이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인가요? 텐트 속에서 이 연인들끼리 이 과도한 혹은 민망한 애정 행각 때문에 민원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네. 자, 그래서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새로운 방침을 내놨습니다. 텐트에 여러 면이 있는데 이 중에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되고 네. 이를 어기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100만 원. 네, 예. 비싸죠. 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이런 텐트를 사용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본부, 서울시 한강본부에서는 여기 인력 200여 명이나 단속반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하루 8번 이상 공원을 돌면서 단속하고 또 지정된 13개 장소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 뭐 이렇게 세 개 불렀다는 건 그만큼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 의견 제안 홈페이지가 있는데 직접 네.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 관련된 뭐 좀 의견들이 올라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생활 침해다. 바바리맨 잡는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된다 등의 뭐 내용도 있었고요. 네. 또 현장 나가서 좀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기에 민망하다는 프라이버시도 있고 네. 자기들의 공간을 다 열어 보여야만 한다는 또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고 네. 좀 난감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걸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문 여시오, 문 여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단속반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네. 사실 단속반도 굉장한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텐트를 전부 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갑자기 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그래서 뭐 난감하다. 참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소리를 듣고 뭐 파악을 한다. 뭐 이런 좀 재미난 답변도 주셨어요.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네. 글쎄요. 저는 일단 이제 이현아 기자와 얘기하면서 그 나머지 분들의 의견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과도한 애정행각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과도한 애정행각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단속반한테. 그렇죠. 예.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서울시가 노리는 거는 정말 단속을 하겠다,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홍보를 하고 뭐 어. 의식 수준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초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한강을 이용하는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에는 4천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500만 명으로 해서 예.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서 그 치킨 시켜 먹었다 친구들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이제 치킨도 못 시켜 먹게 되는 건가요? 치킨 시키는 것도 좀 까다롭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그 배달존 내에서만 게시판을 통해서 이 전단지도 뿌릴 수 있고요. 전단지를 지금은 이제 아무 곳에서나 배포를 했다면 네. 정해진 곳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또 쓰레기 수거 횟수도 3번에서 4번으로 늘리고 새벽 시간에 청소 기동대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한강 관리여서 일단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협조를 해야겠죠. 네. 예.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마약 소식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마약 투약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보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3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박 씨의 옛 연인이었던 황하나 씨의 진술이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황 씨의 진술 중에 좀 살펴보면 올해 초 박 씨랑 필로폰을 사고 함께 투약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경찰은 실제 황 씨 관련돼서 진술을 좀 신빙성을 둘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유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일단 서로 진술이 엇갈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이번 주 내에 대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젠 진실 게임을 해야 하는 사이가 됐군요. 네. 그래요. 그 마약 관련해서 또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현대가 3세의 마약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액상 대마 등을 피운 혐의로 어제 귀국해서 체포가 됐었고요. 네. 경찰이 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2달 가까이 해외에 머무르다가 어제 귀국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는데 네. 정 씨 측에서는 신축 사업 업무 때문에 영국 출장을 갔고 일단 경찰 조사 때문에 귀국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첫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네. 뭐 제모를 해왔다든가 아니면은 뭐 손에 바늘자국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뭐 긁혀서 난 상처다. 항상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댔기 때문에 저러다가 마약김밥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이번엔 증거가 확실했던 모양이군요. 네, 경찰은 일단 사실 수사를 먼저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마약 알선책이었던 27살 이모 씨를 먼저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뒤져보니까 구매 정황이 있던 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현대가 3세인 정 씨가 액상 대마를 7차례에 걸쳐서 사고 또 모두 4차례 흡입한 거를 어느 정도 좀 경찰은 정확한 증거물을 확보한 거고요. 예. 이 과정에서 SK그룹 3세 최모 씨도 등장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둘을 유학 시절 서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약김밥 얘기하셔서 혹시나 시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마약김밥에는 마약이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런 또 별칭이 붙었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할 때 보통 한 명을 딱 정하고 하진 않습니다. 어. 예, 근데 이게 대부분 딱 경찰 수사망에 한 명의 레이더에 딱 걸리게 되면요. 네.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확보하게 되면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술술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마약이 보통 공급책과 그리고 뭐 투약자 등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마약 범죄는 단독으로 활동하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사건은 연예계와 재벌 3세 2세들에게 주로 공급하던 조직이 네. 아마 잡힌 모양입니다. 줄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한 번에 뿌리 뽑혔으면 좋겠네요. 예. 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다음 소식은요. 성관계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네. 일단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을 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다음 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 씨는 2015년 말에 가수 승리 씨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 그리고 가수 로이킴, 에디킴 등 이 5명도 대화방 음란물 유포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아마 계속해서 좀 보도를 드릴 것 같은데 2016년에 또 가수 정준영 씨 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이분도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가 돼서 관련 내용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예. 이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한 건 아닌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그룹의 도대체 끝은 어디인지 그것도 궁금해질 정도로 참 여기저기 많은 것들이 걸려 있군요. 네. 예, 이재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